자, 86번. 86번 질문한 사람 1번이야, 2번이야? 적어도라는 게 뭘 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적어도라는 게 뭐를 뜻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뜻이? 적어도 뜻이?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적어도 한 명 이상씩 선택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라는 말 뜻을 모르는 거야? 아니면 그러니까 적어도 한 병씩의 말을 모르겠는 거야? 아니면 식이 모르겠는 거야? 식을 모르겠어요. 적어도 한 병씩 선택한다는 건 어떻게 선택한다는 거야? 그럼 네가 뜻을 한번 얘기해. 무조건 하나는 있어요. 경우를 얘기해봐. 그래, 무조건 한 병은 있어야 된다는 거. 한 병씩은 있어야 되는 거지. 적어도 한 병이면. 그럼 사과 주스, 포도 주스, 감귤 주스에서 8병을 선택해야 되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과 주스 선택 안 하면 돼, 안 돼? 그럼 무조건 하나 선택해야 되지. 그러면 사과 주스하고 포도 주스하고 그다음 뭐야? 감귤 주스 이렇게 잖아. 이거를 한 병씩 우선 먼저 줘. 그럼 적어도의 의미가 사라지잖아. 이제 적어도 한 병씩 다 줬잖아. 태어나 이거 다 봐. 얘들 다 봐. 알아도 봐. 한 병씩 줘야 되잖아. 이렇게 한 병씩 주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몇 병 남아? 5병 남지. 그럼 5병을 중복으로 허락해서 얘를 다 주던 얘를 다 주던 얘를 다 줘. 뭔 소린지 알아? 그럼 뭐야? 4인치. 그래. 알겠어? 그 다음에 92번. 자, 4명의 학생에게 8줄의 연필을 모두 나누어주는 방법 중에서 연필을 한 자루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생기는 경우. 이거 누구 질문이지? 자, 4명의 학생에게 8자루 연필을 모두 나누어준대. 근데 방법 중에서 연필을 한 자루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생기는 경우야. 그러면 이거는 사실 전체에서 연필을 한 자루도 받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를 빼주면 되지 않아? 그잖아. 이해가? 그러면 전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8자루를 4명에게 나눠주는 경우. 4H8. 그래, 4H8이지. 그지? 4H8에서 빼기 얼마 하면 돼? 뭐를 빼주면 돼? 네 자루의 연필을 4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주면 되지. 그러면 아까와 똑같이 해주면 되지 않아? 우선 먼저 왜 4자루의 연필이? 응? 왜 4자루의 연필을 나눠줘? 왜냐면 이 4명이 있잖아. A 있고 B 있고 C 있고 D 있잖아. 그럼 8자루지. 그럼 8자루에서 한 명도 안 받는 학생이 생기지 않는 경우 빼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때 똑같이 얘한테 한 자루씩 나눠주고 시작하면 되잖아. 이해가? 똑같은 내용이야. 너 아까 그 92번하고 86번. 이해가? 자, 98번. 누구 질문? 음. 98번 봐봐. 자, X는 1, 2, 3, 4야. 그 다음에 Y는 4, 5, 6, 7이야. 그런데 자, F2가 5래. 그랬을 경우 I가 J이면 F의 I가 F의 J이다. 그러면 자, 이렇게 돼 있대. 그럼 요거야. 근데 F2가 5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 무조건.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얘는 변함이 없는 거지. 근데 얘 뜻이 중요한 거지. 만약에 여기에서 너네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오고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오고 i가 j이면 이렇게 되면 f의 i가 f의 j가 되면 요거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해요? 조합이지. 왜 조합이야? 너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1이나 여기에서 너 아무거나 선택해봐. 너가 한번 선택해. 3, 두 개 선택해봐. 3, 4. 어? 3, 4. 3, 4. 3, 4를 선택을 했어. 그지? 3, 4를 선택하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F4, 아니 3하고 F3하고 F4가 어때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3이라는 애가 우선은 선택할 수 있는 게 2가 5니까 얘가 4를 선택할 수는 없지. 왜냐면 2가 5를 선택했기 때문에 3이 얘를 선택해버리면 이 조건에 안 맞잖아. 그지 않아? 그러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얘가 또 선택할 수 있는 3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 6밖에 없고 얘가 7밖에 없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결국은 두 개 중에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너가 선택했을 때 배열이 되는 건 두 개를 선택하는 컨비네이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너 규원이 얘기해봐. 이거 중요한 거라서 그래. 너 얘의 경우의 수 뭐야? 응? 왜 5야? 어? 왜 5시사가 될까 이거? 얘는 5시사가 되는 이유가 사실 자동 배열이 되는 거야. 요 조건에. 그러니까 너가 아무거나 선택을 했을 때 여기에서 뭐 1, 2, 3, 4가 있으면은 여기서 네가 아무거나 선택을 해봐. 뭐 여기에서 정의역을 1, 2를 선택을 했어. 그러면 2가 선택됐을 때는 2하고 1이 되는 순서상이 요거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 요 경우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안 해주잖아. 만약에 너가 1, 2를 선택하면 경우의 수는 딱 하나밖에 없어. 맞잖아. 얘를 선택해줄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그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야? A랑 B를 선택할 경우와 B하고 A를 선택할 경우 이게 두 개가 다른 경우면 퍼미테이션이지만 얘가 같은 경우로 되면 컨비네이션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네가 그냥 뽑으면 자동 배열이 된다는 얘기야. 네가 이거를 순서를 생각할 필요 없는 거야. 2일이 될 때, 1일이가 될 때 그렇게 케이스를 나눠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그래서 이런 조건이 함수에서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컨비네이션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5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되는 거야? 4개가 선택되는 거니까 5 컨비네이션 4를 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 근데 는이 붙었단 말이야. 여기에서. 즉 문제에서. 는이 붙었어. 그러면 는이 없었을 땐 뭐야? 조합이지. 그럼 는이 붙으면 뭐가 되는 거야? 중복 조합인 거야. 같아도 된다는 얘기야. 즉 예를 들어서 만약에 2가 5를 선택했으면 3이 5를 선택해도 상관없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얘는 중복 순열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아니 중복 조합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구하는 게 뭐야?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봐야 되네. 그지? F1이 F1이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4랑 그래. 그럼 몇 가지야? 그럼 얘하고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4가지. 응? 얘하고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 3가지 중에서 2가지만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 정말 이해 가야 돼. 알겠어? 요거 함수는 되게 중요한 거니까 꼭 알아둬야 돼. 전체 경우를 다. 자, 112. 이거 누구 질문이지?
자, 112번을 보면 우선 12개의 의자가 놓여있대. 근데 4명의 학생이 탁자에 둘러앉을 때 빈 의자를 사이에 두고 어느 누구도 이웃하지 않게 하는 경우야. 이것도 좀 설명할 게 많아. 요것도. 우선은 너네 빈 의자 있잖아. 너네 이거 어떻게 구하겠니? 어제 고3 애들이 질문한 거 중에 하나가 있는데 만약에 10개의 의자가 있어. 10개의 의자가 이게 총 10개야. 근데 4명이 앉을 건데 이 4명이 이웃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애가 여기 앉았는데 B라는 애가 여기 앉으면 안 되는 거야. A가 여기 앉았으면 B는 여기 못 앉고 여기에 B가 앉아야 돼. 이거 경우에서 어떻게 구해? 선생님 이거 물 붙여올 동안 고민해봐. 그거 어떻게 구하는지. 구한 사람 있어? 고민하고 있어? 소아야 알겠니? 이거 은근히 어렵지. 아니 근데 또 이거 니네 중학교 때 아니 저 고등학교 수학인가 거기서 나온 거야 사실. 규원이는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야? 네. 그 경우의 수 나누게? 경우도 원래 나오고 있어요.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절대 나누면서 하는 게 아니고 너네들 이거를 풀 때는 내가 이거를 설명을 해줄 테니까 지금 똑같은 문제잖아. 근데 걔가 원순열일 때지.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걸 생각을 해서 한번 풀어봐. 112번 푼 사람 손 들어봐. 나 맞았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면 모를 거야.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거야. 니네 케이스에서 그런 거 있잖아. 이제 이웃한다는 거의 케이스는 몇 가지가 있잖아. 우리가 이제 요거를 보면 문제에서 너희들이 케이스별로 이걸 다 나눠봐야 돼. 사실은 공부 진짜 잘하려면 이웃하는 문제가 나왔다. 그럼 이 문제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야.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야? 뭐 특정한 N명을 이웃하는 케이스가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 B, C, D가 있는데 A, B는 반드시 이웃해야 되는 경우의 수 구하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니네 어떻게 했어? 이거를 그렇지 묶었잖아. 묶어서 뭐로 봐? 얘를 하나의 사람으로 봐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M팩을 했잖아. 이거 M팩을 한 이유는 뭐야? 그 또 묶은 애들이 또 서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갔잖아, 그지? 근데 또 어떤 케이스가 나오냐면 이웃하는 경우는 특정한 어떤 애는 이웃하지 않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A하고 뭐 예를 들어서 특정한 뭐 사람 뭐 명수 뭐 특정한 뭐라 그럴까? 특정한 사물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특정한 대상 그래. 특정한 대상은 이웃하지 않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럼 특정한 대상이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줘?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지. 그지? 전체의 경우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잖아. 근데 요번에 이게 좀 스페셜하게 나온 게 은근히 이게 비슷해서 선생님 이거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N명이 모두 이웃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단 말이야. 자, 요거를 푸는 방법은 이거야. 너희들이 항상 사람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람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의자나 사물을 기준으로 해봐.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다섯 개의 의자가 있어. 자, 5개의 의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2명을 이웃하지 않게 앉히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2명이 A하고 B라고 있다고 가정을 하자. A하고 B라고 있다고 가정하면 이 A하고 B 의자 있지? 얘네들이 앉으면은 그 엉덩이에 본드를 붙이고 아예 그 의자를 갖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 들고 다녀. 옮길 때. 자, 만약에 A가 앉은 의자가 이거고 B가 앉은 의자는 이거야. 얘네들이 아예 그냥 의자랑 같이 움직여. 이렇게 들고. 그럼 몇 자리 남아? 3자리 남지.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이 3자리에서 보면 하나, 둘, 3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 A, B 있지? 남은 A, B. 요 A하고 B가 의자가 붙어 움직이잖아. 얘가 여기 사이사이에 갖다가 집어넣는 배열과 똑같은 거지. 봐봐. A가 여기를 앉아. 여기 앉고 B가 여기를 앉는 경우를 내가 해볼게. 자, A 이렇게 B가 그 다음 앉지. B 이렇게 앉을 수 있지. 다음에 A가 여기에 앉고 B가 여기에 앉는 경우야. 그러면 이렇게 A 이렇게 B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번엔 A가 여기 앉고 B가 여기를 앉아. 그러면 B 이렇게 되는 경우 아니야? 그럼 결국은 이 경우가 뭐냐면 전부 다 A, B라는 두 사람이 이웃하지 않게 하는 방법의 경우의 수잖아. 그럼 얘가 총 자리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지. 4개의 자리에 이 2명 있지. 이 2명을 앉히면 되는 거지. 이해가? 이렇게 가져야 돼. 됐니? 그래서 이거 구분 잘해야 돼. 이웃하는 경우 무조건 나오잖아, 문제에서. 이웃하는 경우 무조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웃하는 경우 나왔을 때 뭐 특정한 N명을 이웃하고 대상을 이웃하지 않고 N명을 모두 이웃하지 않고 이 경우가 니네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 그래서 그때마다 문제가 나올 때 꺼내서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수학 잘하는 애들은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 그러니까 정리하는 것도 사실
뭐 이 기본적인 거 빼고는 정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 수학에서. 이거는 나중에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는 고급 단계고 이 정리하는 거. 그러니까 정리를 잘 해놔야 되고. 그리고 나는 좀 궁금한 게 하나가 또 있어. 너희들에게 왜 이런 거 적어주면 필기 안 해? 얘 스스로 정리할 수 있어? 아니 니 그렇더라고. 왜 필기를 안 해? 이거는 선생님이 십몇 년 동안 축적된 노하우 아니야? 니들이 따로 정리 못 하잖아 이거. 그렇지 않아? 다 외웠어? 지금 외웠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니네 메모하는 습관이나 그리고 너네들이 봐라. 이게 봐봐 너 지금 여기다 쓰고 있지? 그럼 나중에 내가 진짜 한 2달이 지났어. 그래서 야 너 이웃하는 경우 너 어차피 따로 공부 안 할 거 아니야 집에 가서. 이거 따로 안 볼 거 아니야 솔직히. 그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나중에 니네가 한 달이나 있다가 이웃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 그럼 어렴풋이 생각나. 아 그때 선생님 이웃하는 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그랬어. 그럼 어떻게 찾을 거야? 아 그때 요 연습장에 내가 여기에다 썼었으니까 이거를 다시 찾아보면 될까? 그 기억을 할까? 네가 기억할 수 있는 메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아 항상 수업 시간에 했던 메모는 나 다 여기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표시해 놓으면 알아? 이거 자체를 모를 텐데 너 2달 쓰면 이거 다 쓰고 하나 더 쓸 텐데. 따로 하나. 그래. 메모장을 만들던가 따로 너네들이 이거를 항상 준비가 돼야 돼. 그러니까 공부하는 자세가 안 된 거야 지금. 그게 적극적이지가 않은 거야. 전투적이지가 않고. 석현아 만약에 네가 너 뭐 좋아하는 게 뭐라 그랬지? 게임 운동하는 거? 근데 운동하는 건데 막 애한테 맨날 져. 그래서 이 운동을 꼭 이기고 싶어. 근데 운동을 가르쳐주는 프로팀의 어떤 강사가 너한테 왔어. 그럼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너 어떻게 해?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그거 잊지 않으려고 뭐 메모를 한다거나 하잖아. 그럼 왜 수학은 안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너네들 이런 거 정리를 가끔 선생님이 해줄 때 아니면은 이제 선생님이 수업을 나갈 때 다 적으란 얘기가 아니야.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포인트를 집어준 건 니네들이 적어서 집에 가서 또 복습을 해봐야지. 아직 멀었어. 아재 공부하려면. 자 115번에 2번. 됐니? 적었어? 그럼 이거 한번 봐보자. 자, 요거는 뭐 사실 어떤 그 케이스를 나눌 수는 없고 그냥 응용 문제야. 응용 문제라서 이거를 풀 때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뭐 이거는. 뭐 따로 이것처럼 정리할 건 없고. 자, A는 포함하고 B는 포함하지 않아야 돼. 이 전개식에서. 어쨌든 이 전개식의 특징이 이거 아니겠니 얘들아? 요거는 나중에 너희들 이항계수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이 전개식에 대한 특징을 좀 말을 해줄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너네들이 다 알면 조금 도움이 돼. 전체적인 흐름 같은 경우, 전체적인 내용. 자, 이게 6제곱이면 이게 6번 곱해진단 말이야. 그럼 항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니? 이 항들이 쫙 나올 거 아니야. 그 항들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 여기 있는 얘가 A가 만약에 A를 선택을 했어 내가.
그러면 여기에서 또 뭐를 선택해? 예를 들어서 또 A를 선택해. 그 다음에 뭐 쭉 선택하고 뭐 B도 선택하고 C도 선택하고 했어. 그래서 얘를 마지막에 D를 선택했단 말이야. 6개에서. 그래서 내가 여기 가운데 생략된 거를 선택한 걸 내가 말을 해줄게. 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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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그 다음에 C,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구나. D, 요렇게 선택을 했단 말이야. 여기서. 그럼 생각해봐. 자, 요게 곱해질 거 아니야, 얘가. 그러면 A 세제곱이 되지. 그 다음에 이거 두 개가 곱해지지. 그럼 B 제곱이 되지. 그 다음 얘를 곱하면 D가 되지.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항 중에 하나는 A의 세제곱에 B의 제곱에 D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여기까지? 그럼 잘 생각해봐. 여기 있는 지수를 잘 봐봐. 얘 몇 승이야? 3승이지. 얘 몇 승이야? 2승이지. 얘 몇 승이야? 1승이지. 그럼 그 지수들을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 6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지수의 합은 6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전개식이야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나왔다고 쳐봐. 이 전개식 중에서 하나가 자 A, B, C의 제곱 D가 됐으면 여기에 지수가 얼마여야 돼 무조건? 1, 1, 2니까 뭐야? 2가 되지. 그치?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항들의 특징이 얘 개수가 얘가 요 지수가 결국은 A나 B나 C나 D를 선택한 횟수랑 똑같다는 얘기야. 이 전개식에서. 근데 문제에서 B는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며. 항이 B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건 결국 이 6개 항에서 너네들이 선택을 할 때 B는 선택을 안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맞잖아. B는 선택 안 해도 되지 않아? 내가 선택을 했는데 A, C, D, D 이렇게 6개를 선택했어. 그러면 얘는 A제곱, C제곱, D제곱이 되잖아. 그럼 결국은 얘는 B를 선택 안 한 항이 되잖아. 그러면 그거랑 똑같이 우리가 이런 애들만 나오게끔 하려면 여기 있는 얘 B를 없애버리면 되지 않을까? 아예? 제외시켜버리면 되잖아. 제외시키면 결국 A 더하기 C 더하기 D에 대해서 전체 요거 곱하기 이게 6개가 곱해지면서 결국 얘들에 대한 항이 전부 다 무슨 뜻이야? 요 중에서 B를 선택하지 않고 이루어진 항의 개수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에 대한 흐름만 알고 있다면 이게 요렇게 해서 이루어지는구나 항이 요것만 알고 있으면 너희들이 충분히 응용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결국 요 상황에서 또 뭐의 조건이 붙었어? 우선은 요 조건을 만족시켰잖아. 그럼 요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지. A는 포함해야 돼.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전체 6개 중에서 A는 한 번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니네들이. 그럼 잘 생각해봐. A를 한 번 포함하는 경우가 있겠지. 여기서 한 번 포함하는 경우 있지.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의 경우의 수가 나오지. 얘에서 한 번 선택, 얘에서 한 번 선택. 그러면 이번에는 A를 2번 선택해. A를 2번 선택하면 얘를 얘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3번 선택하는 경우, 4번 선택하는 경우, 5번 선택하는 경우, 6번 선택하는 경우야. 그러면 A를 포함하는 경우와 이분법 아니야? 니네 여집합을 할 때는 이분법일 때 여집합을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남자 여자 같은 경우는 남자의 반대가 여자고 여자의 반대가 남자지. 중간 사람이 없지. 뭐 게이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럼 여집합을 쓰기가 용이하다는 얘기야. 흑이 있어. 그럼 백이지. 흑백 같은 경우도 이분법이기 때문에 6건을 쓰면 유리하다는 얘기야. 무조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양면만 있으면 돼. 만약에 그게 3개, 4개가 되면 여집합을 쓰기가 어려워. 근데 잘 생각해봐.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도 이분법이지. 그러면 너네들이 생각을 했을 때 A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을지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지에 따라서 여집합을 6건을 사용할지 안 사용할지를 선택을 하면 된다고. 자, A를 포함하는 경우는 내가 아까 말했듯이 이만큼이야. 그럼 A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선택을 하면 A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어때? 말 그대로 여기에서 A를 또 빼버리면 되지. 그럼 A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경우의 수가 작잖아. 이랬을 땐 우리가 전체 사건에서 뭐를 빼주면 되는 거야?
A를 포함하지 않는 사건을 빼주면 A를 포함하는 사건이 나오니까 이거는 여집합으로 가는 게 좋겠구나 하고 너희들이 시험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A를 포함하는 경우를 해도 돼. 언제 다 할 거야 그거를. 물론 A를 포함하는 경우를 쓰면 나중에 이항계수에서 할 수는 있어. 근데 지금은 무리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라. 차라리 여사건으로 가라. 이해 가니 이거? 잘 모르겠다. 그거 계산을 할 때 응. B를 포함하지 않는 A 플러스 C 플러스 D 상태에서 그렇지. 왜냐면 그 조건도 만족하고잖아. 이게 AND로 연결됐지. 그러면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또는이 나오잖아. 봐봐. 그럼 이게 경우가 이렇게 나왔어. A는 포함하거나 또는 B는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겠니? 또는이 나왔어. 그럼 또는이 나왔다는 건 이것도 또 중요한 거지. 내가 6건도 좀 정리를 해줄게. 언제 6건을 써야지 유리한지를 좀 써줄 테니까. 이거는 뭐 여기 단원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 전체 단원에서 다 나오는 거니까. 자, 우선 첫 번째로 6건을 쓰는 이유. 왜 6건을 써야 하는지를 한번 봐볼게. 그 이유가 뭐야? 너 졸립지? 눈이 다 졸려. 졸린 사람 일어나서 들어라. 괜히 졸다가 걸리지 말고. 자, 6건을 쓰는 이유가 있어. 6건을 왜 쓸까? 6건을 쓰는 이유는 뭐야? 어? 되게 간단해. 어려운 거 아니야. 편해서. 또는 계산이 복잡하지 않아서. 이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뭐 이런 종류 때문에 우리가 6건을 쓰지 않아? 다른 이유는 없잖아. 우리가 6건 말고 원래 사건을 했을 때 너무 많으니까. 그럼 결국 얘에 대한 조건은 이거네. 어떠한 A 사건을 구하려고 했을 때 A 사건을 물어봤을 때 A의 6건의 경우와 봤을 때 A의 사건이 많았을 경우 6건을 쓰면 좀 더 빠른 거네. 사실은. 그지? 근데 얘에 대한 조건이 있다고. 이 6건을 아무 데서나 막 쓸 수는 없어. 조건이 뭐냐? 자, 요걸 쓸 수 있는 조건은 무조건 이분법이어야 돼. 자, 이분법이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흙이 있으면 백이 있고 홀수가 있으면 짝수가 있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고 요런 이분법이어야 되는 거야. 또는 포함하면 포함하지 않고 이런 거. 요런 거를 했을 때 조건을 만족을 한다면 우리가 6건을 써야 되는데 그 6건을 쓰는 거 중에서도 어떤 게 있냐? 종류가 있단 말이야. 자,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자, 어떤 두 수를 곱했어. 곱했을 때 A 곱하기 B가 홀수가 나와야 돼. 홀수가 나와야 돼. 짝수로 하자. 짝수가 나와야 돼. 그때 A와 B의 순서쌍을 구하셔야 했어. 순서쌍을. 대신 조건이 뭐냐면 자, A는 1, 2, 3, 4, 5, 6이야. 그 다음 B는 마찬가지로 1, 2, 3, 4, 5, 6이야. 이랬을 경우 A와 B의 순서쌍 구하래. 그러면 곱했을 때 짝수가 나오는 경우를 잘 생각해보면 몇 가지 경우가 있어? 첫 번째, 짝수와 짝수를 곱하면 짝수가 나온단 말이야. 두 번째, 홀수와 짝수를 곱하면 짝수가 나와. 그 다음에 이쪽에서 짝수와 홀수가 나오면 짝수가 나와. 맞지? 그럼 잘 생각해봐. 곱했을 때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많아? 아니면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많아? 짝수가 더 많단 말이야. 근데 뭘 물어봤어? 짝수를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얘에 대한 여사건이 홀수로 해주는 게 훨씬 더 빠른 거야. 그럼 결국은 1 마이너스 뭐를 경우에 빼주면 돼? 1이래. 아이씨, 어제 확률 아니냐고. 전체 경우의 수분에 뭐를?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는 거야. 이해 가니? 그게 바로 얘 여사건을 써주는 방법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또 있어. 이런 케이스가 또 있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자 A 또는 B야. 이런 경우가 나와. 또는이 나왔어. 그럼 첫 번째 A 또는 B가 될 경우 A 사건이 나올 경우 포함돼야 안 돼? 되지. 자, 두 번째 B 사건이 나오는 경우 돼야 안 돼? 되지. 세 번째 A와 그리고 B가 나오는 사건 포함돼 안 돼? 포함되지. 뭐이 미친. 욕 나올 뻔. 이게 왜 안 돼? 또는이면. 근데 A와 B는 둘 다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보면 요 사건도 포함이 되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A 또는 B를 구할 때는 너네 어떻게 구해? 요 사건하고 요 사건을 해주고 만약에 경우의 수면 중복됐다면 이 경우를 빼줘야 되지. 어때? 이 세 개 사건을 다 알아야 돼. 그잖아. 그러면 차라리 이 전체의 경우에서 얘는 전체에서 어떤 경우만 빼주면 돼? A 그리고 B만 빼주면 된다고. 얘만 구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또는이 나왔을 때도 여사건으로 쓰는 게 편한 거야. 이해 가니? 그래서 여사건을 쓸 때는 너네들이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이분법 생각을 해야 되고 은근히 여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와. 니네 경우의 수에서.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안 잡힌 사람들은 니네 그거 뭐냐 수하에서 여사건 저거 시험 문제에서 시간 모자랐던 사람들은 여사건을 안 쓰고 그냥 전부 다 경우의 수 해갖고 미친 듯이 노가다 한 거야. 그리고 니네 확률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 니네 경우의 수 잘하고 다음 시간에 확률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왔어. 확률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아, 확률은 너희들이 진짜 시험을 잘 보고 싶다면 제일 먼저 잘해야 되는 게 나는 딱 하나인 것 같아. 케이스 분류야. 너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는 알아. 너희들이 문제를 딱 보면 배웠어. 만약에 H를 배웠단 말이야. NHR. 그러면 문제를 딱 보고 N이 뭔지 R이 뭔지만 찾으려고 해. 또는 이걸 못 찾겠으면 이제는 수영도 그려. 가지치기 하는 거야.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럼 실력이 안 늘어. 케이스 분류를 해야 돼. 만약에 어떤 사건을 물어봤어. 그럼 그 사건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를 너네들이 이땐 이렇게 나오고 이땐 이렇게 나오고 이땐 이렇게 나오는 세 가지 케이스를 분류해서 그 세 가지의 케이스를 더해주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된다고.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가 제일 중요해. 근데 너희들 대부분 확률 통계 못하는 사람들이 케이스 분류를 못해.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라는 게 뭐냐면 뭐 어떤 문제를 봐볼까? (94번) 같은 경우 봐봐. 이건 뭐 간단한 문제지만 94번. 자, 생각해봐. 흰색 탁구공 8개와 주황색 탁구공 7개를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려고 한다. 각 학생이 상상을 하는 거야, 머릿속으로. 각 학생이 흰색 탁구공과 주황색 탁구공을 각각 1개 이상 같도록 나누어주는 경우를 구하래. 이해가? 이때 우리가 케이스 분류를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경우를. 그러면 어떻게 나눠주면 되겠어? 케이스 몇 가지로 나눠야지 될까 얘는? 2가지로 어떻게 나눠줘야 돼?
그렇지. 자 봐봐. 니네 흰색 공이 몇 개 있대? 8개, 흰색이 몇 개? 8개, 8개. 그 다음에 주황색 7개, 주황색 7개. 몇 명이야? 3명한테 어떻게 한대? 각각 한 개 이상 갖도록 나눠. 각각 1개 이상씩 나눠 가져야 되지. 그러면 A하고 B하고 C가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각각 1개씩 나눠 가져야 되니까 무조건 1개 이상은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하나씩 먼저 주란 말이야. 하나씩 먼저 줘. 근데 하나씩 줄 때 니네 어떻게 줄 건데? 그냥 15개를 묶어서 예를 들어서 봐봐. 생각을 해봐. 15개야. 이게 합쳐져 있어. 흰색, 주황색이. 그럼 그 상태에서 내가 여기 한 개씩을 뿌렸어. 그래서 그 뿌린 애를 보니까 주황색, 흰색을 뿌렸어. 1개씩 줬단 말이야. 그럼 이 경우하고 내가 이 중에서 주황색을 나눠준 경우하고 이 15개 중에 나눠준 경우가 이 케이스랑 이 케이스는 다르잖아. 그지 않아? 맞니? 그러면 만약에 얘를 나눠줬을 경우는 주황색이 몇 개가 돼버려? 5개가 되고 얘는 7개가 되잖아. 그 다음에 얘가 됐을 경우는 주황색이니까 4개가 되고 8개가 되잖아. 그럼 그 다음에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에서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이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주황색 탁구공, 흰색 탁구공과 주황색 탁구공을 각각 1개 이상씩 나눠줘야 되니까 문제에 나와 있구나 그냥. 그지? 나와 있네. 1개씩 주라고. 그럼 얘 1개 주고 얘 1개 주고 1개씩 다 주면 얘 몇 개 남아? 5개가 남고 그 다음에 얘는 4개가 남는데 이거를 그냥 9개로 싸잡아서 다 갖다 때려놓으면 안 되겠지. 케이스 2개로 나눠야지. 이 3명한테 뭐가 갔을 경우 5개를 나눠줬을 경우 흰색 공을 그 다음에 얘를 주황색 공을 나눠줬을 경우 이 케이스로 2가지를 나눠야 되는 거야. 이것도 케이스 나눈 거잖아. 어쨌든 경우의 수에서는 조금 복잡하다 생각하면 무조건 케이스 분류야. 그래야지 너네들이 그 머릿속에 잡히고 그래야지 확률을 잘해. 알겠니? 케이스 분류. 그럼 질문은 다 끝났지? 그지? 이제 어디야 차례지? 응? 이항 정리? 그러면 쉬었다가 이항 정리 나가자.